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비판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렬한 멘트가 하나는 김종인의 꼬봉에게 말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뇌물전과자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면 당신은 무슨 체면과 주제를 해가지고 법치주의를 부르짖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더도 말고 이재명한테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이재명 쪽에서는 개뜸 아니 당신은 뇌물전과자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주제를 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뭘 따지는 거냐고 이렇게 받아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래서 김종인은 절대로 안 된다. 김종인을 검찰총장 출신 후보의 선대위 총사령으로 내세우면 바로 그날로부터 윤석열 후보는 여느 후보들과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검찰총장 출신이란 말씀이에요. 때문에 뇌물전과자를 자기 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윤석열 후보는 모든 정통성,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나 수차례에 걸쳐서 호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김종인이 이준석과 함께 날뛰게 만들고 윤석열 당신은 그냥 이준석에게도 놀아나는 바보에 꼰대 나아가 김종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2030은 물론이고 중도와 부동층과 나아가서 보수파 국민들까지도 모두 실망한 나머지 침을 뱉게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역시 그렇게 나쁠 것은 아니잖아요. 왜?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가 계시니까요.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도덕성에서, 지식에서, 경력과 경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결의 정책과 비전, 이를테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로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이 대한민국에 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렇게나 모든 입 가진 자들과 언론들이 한결같이 모두 정책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다고 전부가 이따위 입에 처발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은 어떠합니까? 우선 언론들부터 보세요. 항상 누구와 누구의 갈등, 암투, 몽리, 험담, 분란 이런 데만 집중합니다. 하는 수가 없죠. 국민들이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이만 관심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져놓고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고 언론도 그런 형편없는 수준에 맞서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런 수준의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인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습한 데만 더 관심이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실 하나를 실례로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이게 2011년 2월 아니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뉴욕의 한 일간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 유명한 팝 가수 레이디 가가 잘 아시죠? 올해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미국 국가를 불렀잖아요. 이분이 이제 2011년에 뉴욕에서 공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 뉴욕의 아주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좌석만 2만 개나 돼요. 그날 이제 레이디 가가의 팬들이 꽉 들어차서 모두 공연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벌써 레이디 가가의 그 유명한 댄스곡 있잖아요. 그 전주곡에 맞춰서 팬들이 모두 파도 타기를 하면서 가가 하고 외치는데 글쎄 객석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한 젊은 여자가 너무 흥분하다 못해서 갑자기 마구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에 걸치고 있던 적삼을 자기절로 마구 찢으니까 처음에는 어깨 쪽이 조금 드러나는가 싶더니 그냥 가슴까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때 묘하게도 마침 레이디 가가가 무대 위로 나오는데 그 팬들의 눈이 레이디 가가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 가슴을 드러낸 여자한테로 쏠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이제 달려와서 옷으로 이 여자 몸을 가려주고는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이 여자가 끌려나가다가는 경찰들을 팽개치고 이번에는 가슴뿐만 아니라 자기들로 바지까지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레이디 가가한테 미쳐서 열광하고 있던 팬들이 레이디 가가가 방금 무대에 나타났지만 레이디 가가를 쳐다보지 않고 모두 이 옷을 벗어버린 나체 여자를 바라보는 데만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관음증 맞죠? 관음증은 병이잖아요. 정신장애거든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와 같은 관음증과 너무 유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수준이 모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인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습한 데만 더 관심이 있으니 언론 또한 그 자신들의 생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습한 데 가서 기사를 채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인들 또한 그 기사 속에서 어필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더럽고도 지저분하고도 음습한 데 가서 몸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따져놓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들이 수준이 너무 저급한 데 있고 그 저급함을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더러운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잘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윤석열은 김종인을 가리켜 그 양반이라고 하고 김종인은 윤석열을 가리켜 주접을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양반 한마디에 그 주접을 떨었다는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모두 그 말을 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고 그렇게 기사가 만들어져야 국민들이 잔뜩 호기심에 빠져서 관심을 가지니 말입니다. 이게 그래 관음증이 아닙니까? 정신장애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정말 많이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절반은 그래도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가릴 정도는 알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하여 가려볼 줄은 알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다 가도록 국민들은 계속 진보 좌파의 이재명과 보수파의 윤석열로 갈라져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쌍특검 소리까지 다 나올 지경으로 문제들이 많은 이 두 후보에게로 몰려드는 지지율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얻어낸 원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자기도 모르게 아름답고 깨끗한 얼굴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고 음습한 사타구니에 가서 더 잘 꽂히는 것과 똑같은 도리입니다. 따라서 언론 또한 깨끗한 얼굴보다는 항상 음습한 사타구니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음습하기 때문에 관음증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그 더럽고 음습한 데만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더럽고 음습한 데만 쏠려 있는 것을 아는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그 더럽고 음습한 것만을 보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로 나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관음증의 기저에는 국외는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몰래 숨어서 엿보고 있는 자와 엿보이고 있는 자의 심리와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래 훔쳐보는 자가 있습니다. 훔쳐보는 자에게서는 쾌락과 두려움이 함께 동반합니다. 훔쳐보는 즐거움과 만에 하나라도 바스락 소리가 나서 발각될 경우에 당하게 될 그 후과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샤워를 하고 있는 여자가 또한 누군가가 자기의 나체를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을 때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훔쳐보고 있는 남자가 관음증 환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샤워를 하고 있었던 여자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일 경우에는 역시나 두려움과 함께 모종의 쾌락이 빠져들게 됩니다. 때문에 관음증과 노출증은 정신장애를 넘어 쾌락과 함께 동반하는 두려움 자체가 쾌락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은근히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노출증 환자와 남의 치부를 훔쳐보고 싶어하는 관음증 환자의 쾌락과 두려움이 한데 엉키면서 그 응집력이 증폭하는 것과 똑같은 도리가 지금 이 한국의 가장 저급한 국민들,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저급한 국민들이란 즉 관음증을 앓고 있는 또는 노출증을 앓고 있는 진보 좌파와 보수파 이 양대 진영에 빠져있는 좀비와 같은 국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의 응집력이 현재 지지율로 표출되어 있는 것은 바로 노출증을 앓고 있는 진보 좌파
왜서 이들 진보좌파는 노출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가? 이미 이들은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치부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습한지는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온 시장이 다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출증은 흥분을 넘어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반해서 관음증을 앓고 있는 보수파 국민들의 쾌락은 두려움과 함께 증폭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출증을 앓아온 진보좌파의 두려움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다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너덜너덜해지고 거의 쓰레기가 되어버리다시피 했으니 그들이 갈 곳이라고는 쓰레기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보좌파는 보복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라를 망쳐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응집하고 있는 결속력이 지금 바로 이재명의 지지율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기 위하여 결속하고 있는 보수파의 응집력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현재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진보좌파와 보수파로 갈라져서 응집하고 있는 원인은 한마디로 보복당할까봐 무서운 진보좌파와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해야겠다는 한마디로 절치부심하는 보수파 국민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보복당할까봐 무서운 진보좌파의 뒤에는 이미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굴에 처발랐던 치장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자신들의 그 못난 추한 치부들을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분리수거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제 100여일 뒤면 국민들은 아직도 조금은 쓸모있는 쓰레기와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 또는 유해한 쓰레기들을 다 갈라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좌파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미 더럽고 추잡하고 너덜한 것이 다 드러나서 국민들은 쓸모없다고 보고 있는데도 한 30% 조화의 진보좌파 국민들은 계속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의 치부는 쓸모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왜 쓸모있다고 우기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훔쳐보고 있는 관음증 환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노출증 환자에게 아무리 더럽고 추잡하고 음습해도 그래도 엿보고 싶어하는 관음증 환자들은 기대하고 싶고 희망하고 싶고 어딘가는 꼭 비비고 싶은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보좌파와 보수파 이 두 양대 진영이 서로가 서로를 지렛대로 삼아서 기생하는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놈이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관이 있고 보수가 추구하는 시장의 자율화 같은 것이 존재합니까? 이들의 가치 추구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로지 이기는 것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것 같은 사람을 후보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도둑이라도 좋고 반둥이라도 좋고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변했던 자라도 다 좋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쪽 상대는,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상대인 윤석열 또한 보수파 국민들이 이미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악마잖아요. 악마라도 좋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아차하고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면 보복당하게 되는 자와 복수하게 되는 자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똘똘 뭉친 이재명 쪽과 어떻게 해서라도 꼭 복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쪽이 지금 합쳐서 지지율 60-70% 조합을 거의 절반씩 가깝게 서로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지지율, 이재명의 30% 조합, 그리고 윤석열의 40% 조합, 이 지지율은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미스컴 지지율입니다. 애국하는 지지율이 아니고 망국하는 지지율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추구하는 애국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마디로 보복이 무서운 지지율이고 복수하기 위한 지지율입니다. 이미 더럽고 추잡해진 노출증 환자의 지지율이고 그 노출증 환자가 드러내고 있는 너덜너덜한 치부를 훔쳐보고 있는 관음증 환자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두 양대 진영이 실은 중도의 부동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그 소중하고 깨끗한 표를 이 더러운 정신장애자들에게 함부로 던져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당 안철수 후보님과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님께서
이 두 더러운 양대 기득권 진영을 상대로 사안별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관음증을 앓고 있는 너희당의 대표 이준석 씨가 중국의 국공합작까지 거들먹거리고 있던데, 이는 한마디로 중국의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일본의 침략자를 상대로 한일 공동전선을 펼쳤던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태동의 공산당 간의 국공합작은 굉장하게 성공적인 합작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진보좌파와 보수파라는 이 두 양대 진영의 기득권 정치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오징어당의 김동연 후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국민의당의 김경재 후보, 나아가 허경영, 최대집 등 모든 군소 후보들과도 전부 다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절대로 안철수 후보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의 논평에서 이미 노출증과 관음증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